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굴복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6.27 참사로 불렸었죠. TV 대선 토론이 있은 지 25일 만이고요. 본격적인 사퇴 요구를 받은 3주 만의 일입니다. 저도 이런 전격 사퇴로 인해서 유튜브를 다 만들어 놨다가 사퇴 소식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 전해졌는데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재대결로 진행이 되던 미국 대선 구도는 다시 요동을 치게 됐습니다. 급변하게 된 거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러닝메이터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반응을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해리스 부통령은 나의 깜이 안 돼. 바이든 대통령보다 상대하기 쉽다라면서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경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랑 속에 쌓인 미국 대선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일요일 오후 2시께 성명서로 후보직 사퇴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는데 성명서 띡 하나 본인의 X 계정에 올리면서 사퇴를 알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 자택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성명서에 뭐라고 썼냐? 재선에 도전하는 게 원래 내 의도였으나 사퇴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 의무를 다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압박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죠. 대통령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세기 때문에 이런 주말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내 결정에 대해서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지금 몸 상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태 사실만 압박에 못 이겨서 일단 알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공개적인 연설로 사태 배경이든지 앞으로의 향후 전국 그리고 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소상히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사태의 어떤 압박의 일선에 있었던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이런 사퇴하는 어떤 대부분 1등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퇴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상당히 지쳐있죠. 80 넘어서 코로나를 벌써 지금 공개된 것만 3번째입니다. 상당히 지쳐있는 가운데 당 안팎의 사퇴 압력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고 백악관 앞에서도 항상 사퇴 시위를 했고 우군인 줄 알았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사퇴 제1선에서 대열에 동참을 했었죠. 3주간은 버텼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번에 방미하고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의회 연설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지금 관건인데 그리고 파리올림픽도 개막이 됩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대표로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골든위크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굴복을 한 겁니다. 최근에 경합주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요. 전체적인 지지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경합주 지지율이 상당히 승부처인 경합주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게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정치 자금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기세등등하죠. 지지율은 급등하고 있고 정치자금 모금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는 거의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은 항상 자기와 함께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강골 트럼프 앞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약골로 비춰지죠. 늘 기침하고 늘 구부정하고 항상 되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런 바이든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당 안팎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너무나 컸던 거죠. 4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바이든은 트럼프 저격수였습니다. 정말 약점 많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백일 아일랜드계의 상원의원 출신 바이든이다라고 해서 이겼는데 대선에 승리했지만 이번 리턴 매치에서는 본인의 고령 리스크를 이기지 못하고 너무 약한 카드, 트럼프의 천적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을 완전히 접수하고 장악했듯이 민주당도 반 트럼프 당으로 역설적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지도자 절대적인 어떤 리더가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헤쳐모아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그냥 물러서지 않고 성명서 외에 별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별도의 글에서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한다, 그걸 표명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을 한 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을 본인의 후계자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바이든과 해리스 캠프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2억 달러 현금만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자금을 선거에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에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들 다 확보를 했잖아요. 과반 이상. 그런 걸 둘러싼 법적 유효성, 법적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대선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미국 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죠? 이 자메이카 피와 인도 피가 섞여 있습니다. 부친은 자메이카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 브라만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다양성을 상징하는 유색 인종의 어떤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명사가 돼 있는데 카멀라라는 이름 자체도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연꽃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해리스의 러닝메이터가 누가 될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단 해리스의 약한 점, 백인들, 경합주 이런 쪽을 좀 모아 뒷받침, 보완해 줄 수 있는 후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죠. 앤디 베이셔 켄터키 주지사, 레드 스테이트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젊은 남성, 이 앤디 베이셔 주지사가 그래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경합주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그리고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도 러닝메이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에 대권 후보로 도전을 하면 민주당 내에 있는 부통령 징크스, 대타 징크스를 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당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누구죠? 린드 존슨 대통령인데 그 당시 또 그 후에 선거가 있을 때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베트남 반전 여론이 되게 셌죠.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면서 반전 여론이 셌는데 그래서 거기에 밀려서 경선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처럼 사퇴를 했죠. 그때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존슨의 후임으로 당시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을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다수의 당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간부들의 추대로 대선 후보가 험프리 부통령이 됐었죠. 그런데 그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징크스를 이번에 깰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깨기 위해서라도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대세론에 대해서 당연히 더 상대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 대세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약식 경선, 이런 경선이란 작은 절차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해리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이 이런 대체 후보 선출을 위한 개방형 경선 아니면 전당대회에서라도 이런 형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이번 주 중에 논의를 하고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오호라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모두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CNN과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최악의 대통령이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보다 상대하기 쉽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이긴 경험도 있죠.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맞선다면 결과는 예상할 수,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그것과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바닥을 쳤죠. 바닥을 깔아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월 2차 대선 토론에서 또 다른 진검승부를 펼쳐서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잘 맞선다면 또 승부의 추는 어떻게 기울을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은 트럼프 대세론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기 시작 전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말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드 인사들은 대선과 관계없이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오직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만 보고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대대로 9월에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은 완화하고 경기는 식어야 합니다.
아니면 둘 중 하나라도 크게 꺾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그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나옵니다. 25일에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고요. 시장 예상치는 2%,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 정도입니다. GDP 나오는 계속해서 올려서 2.7%로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1.4%였는데 이보다 더 오르게 된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식지 않고 활활 타오른다라는 심리가 확산을 할 수가 있겠죠. 2.7까지 올라가면 간다라고 하면 더욱더 그런 심리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6월 소매 판매도 컸고 산업성장도 괜찮았고 그래서 소비도 상당히 꺾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GDP까지 상당히 서프라이즈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GDP가 발표된 다음 날에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 공개가 됩니다. 6월 CPI가 둔화 흐름을 보여서 PC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PC와 근원 PC는 모두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이었습니다. 6월에는 두 지수 모두 2.5% 상승으로 둔화했을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가 조금은 시장 예상보다 좀 둔화하고 PC도 좀 더 둔화해서 연착륙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GDP가 확 튀어오르거나 PC가 덜 둔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악재를 또 뒤엎을 수 있는 건 빅테크의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IBM, 이런 3M 같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MS 소프트웨어를 쓰는 많은 사이버 기기들이 정전이 되는 완전히 다운이 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여진이 계속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우려를 과연 기업들은 실적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알파벳, 테슬라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격 사태, 피격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데 이런 정치 리스크를 딛고 미국 경제와 증시가 강한 펀더멘털을 이어갈지 인플레이션을 좀 더 완화할지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했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할 때와 정치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때는 확실히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달라지는 것 같고 반응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성조기와 함께 남겼던 그 사진 다들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을 때 성조기가 있고 주먹을 쥐는 그 사진, 파이트 하는 그 사진이 상당히 역사에 남을 사진이 됐고요. 여전히 그래도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일 이상이 남았고 이번 주 27일에 이제 대선 D-100일이 되는데 그 전까지 대선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미국 대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났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에반 부치라는 이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 기자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그 각도 그 구도를 찍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사진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피자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께서 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다 트럼프 당선이다, 대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고 이게 이제 트럼프 2.0, 트럼프 2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다 트럼프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의 하늘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2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2.0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는 어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인플레가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긴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리겠다, 인위적으로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죠. 특히나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상당히 올리기 힘든 조건이 되는데 또 어떤 본인이 그 마술을 부릴지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월을 향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지만 파월 의장은 대선의 변수에 관계없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갈수록 그런 분위기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텐데 어떻게 잘 견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이다 이렇게까지 다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친재생이랑 전기차는 당연히 트럼프 2.0이 되면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8월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QI8님께서 예상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과 캐나다가 금리를 내렸고 스위스, 스웨덴도 내렸고요. 이제 이게 미국이 아마 9월에 내리면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8월보다는 그 이후로 좀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지만 선거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리고 트럼프 그 피격 효과는 갈수록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이게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댓글 했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